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이 투지가 보이시나요? 유럽에서 가장 성실한 선수라는 그의 별명답게 오늘 손흥민은 압박 플레이만으로도 어떻게 상대팀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던 토트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유로파리그밖에 없었습니다. 각종 컵 대회는 다 탈락해버렸고 리그는 13위라는 수치스러운 순위인 상황. 하지만 이들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 만약 유로파리그에서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토트넘 최악의 시즌이 최고의 시즌으로 둔갑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단이건 선수단이건 감독이건 이번 시즌 이 유로파리그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나 포스텍 감독은 맨시티전 손흥민을 선발 제외해버리면서까지 그야말로 온리 유로파라는 자신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하지만 리그를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보여줬음에도 토트넘은 그 직후 곧바로 알크마르 원정길에서 1대0 패배를 당하고야 말았고 정말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던 경기였죠.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2차전 만회의 기회가 남아있었고 본머스전 팀원들의 멱살을 잡고 2골차 리드를 동점까지 만들어낸 손흥민의 경기력 상승은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게 있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주전 센터백 라인이 전부 복귀했다는 건데요. 마침내 토트넘의 빛과 소금이었던 로메로와 반더벤이 돌아오며 이제는 손흥민도 후방 수비 가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확실히 후방 라인이 든든해지니 덩달아 전방 쪽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살아나기 시작했죠. 특히나 공격에만 온전히 집중한 손흥민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경기를 본 팬들은 다시금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이제 손흥민이 아래까지 깊게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 그 체력을 온전히 전방 압박에만 쏟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제골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 손흥민의 압박 플레이 덕택이었죠. 25분경 알크마르 선수진이 좁혀 들어오는 토트넘의 포지셔닝에 당황했는지 후방 쪽으로의 안일한 백패스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래도 알크마르 수비진들이 훨씬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은 공을 잡은 상대가 2004년생의 경험이 적은 어린 유망주 선수란 걸 빠르게 파악한 뒤 곧바로 스프린트를 끊기 시작했죠. 이와 동시에 위쪽에서도 솔랑케가 골키퍼를 압박하자 알크마르 수비수는 패스길이 막혀 지레 겁을 먹어 몸을 틀어 걷어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들어 이미 상대의 공을 커팅해내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리고 손흥민의 몸에 맞은 공이 굴절되면서 그대로 솔랑케의 발 앞에 떨어졌고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오도베르를 향해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내주어 빠르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사실상 손흥민의 0.8골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손흥민의 성실함과 높은 축구 지능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본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 캐러건은 이것이 소니가 EPL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은 이유이다. 수비 가담, 전방 압박,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모든 선수들의 귀감이 되는 표본이다. 손흥민의 나이가 몇인 줄 아는가? 벌써 32살이다. 하지만 그는 22살보다도 거의 2배가량의 거리를 뛰어다닌다. 실제로 오늘 알크마르는 손흥민 선수의 지능적인 압박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골 장면 실수를 했던 수비수 바우터르 호스는 손흥민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트라우마가 도죠. 평범한 빌드업 상황에서도 터치 라인 쪽으로 공을 뻥차내며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티를 팍팍 내고는 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진짜 무서움은 그가 단순한 압박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죠. 단지 팀을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더 많이 떠맡을 줄도 아를 뿐 어디까지나 본업은 토트넘 최고의 골잡이이자 에이스입니다. 반더벤과 로메로가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패스를 공급해주며 본격적으로 활약한 판이 깔리자 왼쪽 측면 지역에서의 날카로운 드리블과 역습을 통해 알크마르 수비진들의 혼을 쏙 빼놓았죠. 게다가 손흥민은 이 와중에 프리킥을 두고 다투는 토트넘의 철부지 선수단을 중재해야 하는 보모의 역할까지 함께 겸임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매 경기마다 메디슨과 포로의 이런 추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키커를 확실하게 못 정해주고 있는 듯한 포스텍 감독의 라커룸 리더십에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런 자잘한 해프닝에도 여전히 토트넘의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최근 몇 경기 이 정도로 상대를 찍어 누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경기력은 측면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덕택이었죠. 47분 후반이 시작한 지 2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측면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고 1대1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마크하던 수비수는 손흥민의 왼발 크로스각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일찍 뛰쳐나갔죠. 손흥민은 곧바로 방향을 중앙 쪽으로 꺾어 공간을 만든 뒤 공간이 그대로 열린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었죠. 손흥민의 압박으로 시작된 첫 번째 골,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이름값이 상대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를 있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네임드 슈터가 공을 잡았을 때 슛 모션을 한번 가져간 것만으로도 상대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덕분에 메디슨을 마크하려던 수비가 손흥민 쪽으로 붙어버려 공간이 활짝 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알크마르 수비진들은 손흥민 선수의 포스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고, 토트넘은 상대를 쥐고 흔들며 더 확실한 세 번째 골을 노렸죠. 하지만 오히려 변수는 토트넘 후방 쪽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62분경 패스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서로 동선이 겹쳐버렸는데, 베리바리 백패스를 주다 동료의 몸에 공을 맞추고 말았고, 그대로 알크마르 공격진의 눈앞에 굴러떨어져 순식간에 합산 스코어 동점골을 허용해버린 어이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트넘 팬들에게 패배의 기운이 짙게 들이운 찰나, 이번에도 이들을 구원해낸 건 역시나 손흥민이었죠. 다시 경기를 뒤집는 추가골 또한 이번에도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4분경 알크마르의 압박을 뚫어낸 토트넘은 가장 확실한 공격 루트인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했죠. 손흥민은 침착하게 상대 수비수와 대치를 하며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 스펜스의 오버래핑을 기다리고 있었죠. 손흥민의 시선 처리가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왼쪽으로 노룩 패스를 건네주는 순간까지도 바로 앞을 지키고 있던 알크마르 수비진은 타이밍을 완전히 뺏겨버려 스펜스의 크로스가 올라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수비수 사이를 뚫고 지나 오도베르의 눈앞에 떨어져 그대로 토트넘의 추가골로 이어졌죠. 알크마르는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고, 실제로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들도 몇 차례 있었지만 역시나 반더벤과 로메로가 돌아온 토트넘은 더 이상 이전 경기들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급 선수들이 전부 복귀한 토트넘은 지난 1차전 치욕적인 패배를 완벽하게 만회하면서 유로파 리그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폼은 일시적이어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오늘 손흥민의 경기력을 그대로 요약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알크마르 수비진들은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흥민의 아우라에 시작부터 기가 눌려버린 듯한 인상을 줬죠. 손흥민의 압박에 당황하여 공을 놓치고 패스 미스를 반복하거나 가벼운 슛 페이크 한 번에 화들짝 놀라 달려들면서 정작 다른 토트넘 선수들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존재 이유이고, 그들이 왜 경기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팀에게는 엄청난 경기력 상승 효과를, 상대팀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다 주는지를 알 수 있었죠. 여기에 손흥민 선수는 영양만점 플레이로 모든 골장면에 깊게 관여하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즌은 토트넘에게는 정말 참담한 순간이 끊이지가 않는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유로파리그라는 희망, 손흥민 선수는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토트넘 팬들은 아직 응원팀의 경기를 더 지켜볼 이유가 생긴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